전기공학과 2010-73-204의 김경민 두 번째 텀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과 치킨 게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은 원자재 등의 상품 가격이 10년에서 20년 이상 장기간 상승하는 추세를 뜻하는 말인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 쓰는 용어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2002년에는 PC 노트북 보급이 확대되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스마트폰 보급, 2016년에는 인터넷 사업이 폭증하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자기기 수요가 증가하여 메모리 반도체 수요 역시 증가하여 슈퍼사이클이 발생하였습니다. 치킨 게임은 어떤 사안에 대해 대립하는 두 집단이 있을 때 한쪽이 그 사안을 포기하면 상대방에 비해 손해를 보게 되지만, 양쪽 모두 양보하지 않을 경우 극한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는데, 삼성전자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2007년, 2010년에 있던 메모리 반도체 D램의 치킨 게임을 삼성전자가 막대한 자국력과 기술로 승리하면서 압도적으로 D램 시장에 성공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치킨 게임 후 다른 회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D램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치킨 게임으로 인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이후 현재는 수요가 다시 줄어들어 공급이 넘쳐 평균 가격이 하강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최근 SBS의 HSL 파트너스 이용수 대표의 인터뷰에서 최근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챗GPT 등 생각지 못한 수요 때문에 공급 부족이 일어나 슈퍼사이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현재 2단계에 있는데 2025년부터 3단계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 그림처럼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IT 기업들의 챗GPT에 대한 투자율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챗GPT의 더 많은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성능 개선을 위해 많은 양의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여 그동안 쌓여있던 공급을 넘어 더욱 많은 공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와 다르게 보험성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거들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재진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플래너팻과 핀팻 GA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플래너팻은 반도체 기술 초기 형태 중 하나로 평평한 2차원 구조이고 소스 드레인 그리고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전위차를 조절하여 채널에서 전자 이동을 제어하는 원리로 작동하는데, 게이트의 전압이 작용하면 게이트와 채널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어 이 전기장으로 채널의 전자들을 제어하여 전류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게이트의 전압을 변경함으로써 채널의 전기장을 변경하고 전자 움직임을 제어하여 디지털 원리 연산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핀팻은 입체적인 3차원 구조로 더 효과적으로 채널을 제어하고 전자 이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핀팻의 채널은 3D로 높이가 있어 더 많은 전류를 허용할 수 있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어 성능과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플래너팻보다 훨씬 용이합니다. 이러한 핀팻은 높은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기반으로 CPU, GPU 등 다양한 반도체 소자에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GAA는 모든 채널을 감싸는 구조로 앞서 설명했던 두 트랜지스터와 달리 채널의 전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이트 제어의 정밀도와 채널 제어 덕분에 적은 전력으로도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와 같은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GAA는 미세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칩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핀팻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자면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핀팻은 플래너와 다르게 오프시 발생되는 누설 전류가 완벽히 차단되고,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게이트 딜레이에 대한 동작 전압이 약 2배 정도로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3D로 구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산하는 데 단가가 높고 복잡하며, 성능 향상을 위해 채널을 늘릴수록 수평으로 늘어나 공간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미세화가 될수록 채널의 폭은 좁아지고 넓은 면적으로 닿게 하려면 핀이 점차 높아져 고도의 지층 기술을 요구합니다. GAA는 핀팻에 비해 탁월한 설계 유연성을 가지는데, 수많은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반도체에서는 필요한 타이밍을 맞춰 트랜지스터를 켜고 끄며 오직에 맞춰 컨트롤하기 위해 전류의 양을 조절해야 하고, 이를 위해 채널의 폭을 늘리거나 기존의 핀팻은 핀의 높이 조절이 불가능하여 전체 채널 폭 증가를 위하여 핀의 개수를 수평 방향으로 증가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정수의 핀 개수만 변경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GAA는 핀을 옆으로 누워서 위로 쌓은 형태이므로 나노시트의 폭을 조절하여 핀팻에 비해 다양한 채널폭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서 채널폭을 독립적으로 미세 조정할 수 있어 PMOS와 NMOS 사이의 균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핀펫은 폭이 일정하지만 GA는 상황에 맞게 채널 폭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GA는 아날로그 슬램 설계에 있어 우수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6개의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기본적인 슬램 비트셀 한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셀은 GDS로 보면 두 번째 그림과 같습니다. 가운데 그림과 같이 채널폭을 수정하여 트랜지스터의 역할과 특성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핀펫보다 더 나은 마진과 조절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제 개인의 아이디어를 설명할 건데, 먼저 근거로 제시할 논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최근 연구되어 있는 차세대 반도체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논문은 반도체의 성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지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종합하면 차세대 반도체의 내부 구조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선택했습니다. 두 논문 모두 비교적 최근 2018년-2021년 논문이고 임팩트 팩터가 33.25, 69.504로 매우 높은 편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나노스케일 기술의 발달로 트랜지스터 소자 밀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자 크기의 축소는 짧은 채널 효과로 인해 성능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GA 소자 구조가 제안되었습니다. GA 소자는 다른 멀티 게이트와 다르게 게이트별 채널 제어에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왼쪽 그림은 높은 기술 로드와 낮은 기술 로드에서의 구조를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GA 소자의 유형 중 제가 각광받는 나노 와이어 소자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수의 나노 와이어를 유전체가 감싸는 형태를 가집니다. 왼쪽 그림이 나노 와이어의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 보통은 원통 구조가 게이트 흐름 제어에 가장 유리합니다. 이러한 나노 와이어는 게이트의 길이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데, 표 위를 보시면 게이트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온오프일 때 전류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일 때 전류차가 커지면 누세 전류가 감소하여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림 4를 보시면 드레인 커런트가 게이트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역시 소자의 성능 향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나노 와이어의 성능에 관여하는 것에는 게이트를 구성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림 5는 각 금속들의 이람수를 그래프에 표기한 것이고, PMOS와 NMOS마다 각각 사용 가능한 단일 금속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6은 금속들의 이람수에 따른 드레인 커런트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N채널과 P채널이 이람수의 크기와 드레인 전로에 대한 관계가 반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단일 금속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금속을 섞는 2중 3중 재료 게이트가 고안되고 있습니다. 그림 5에서 PMOS와 NMOS의 사용 가능한 구간 사이에 있는 금속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높은 이람수를 갖는 금속은 문턱장악 계산을 담당하고, 낮은 이람수를 갖는 금속은 짧은 채널 효과 SCE를 제어하기 위한 스크리닝 게이트를 담당합니다. 표 2는 2중 3중으로 결합한 게이트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노 와이어의 채널의 두께 역시 성능에 관여하는데, 채널의 두께를 줄여 채널의 개수를 늘려 높은 단면적을 만들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7은 10나노미터 미만의 직경의 나노 와이어를 모식한 것이고, 그림 8은 두께에 따른 반도체 성능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두께가 늘어날수록 드레인 전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노 와이어의 채널의 도핑 농도도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도핑 농도를 높임으로써 드레인 전류를 줄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9는 소스와 드레인 채널의 다른 도핑 농도를 보여주고, 그림 10은 도핑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드레인 전류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앞서 말한 방법으로 나노 와이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11은 나노 와이어를 사용한 LGA와 VGA의 모식도를 보여주고, 이러한 구조에 앞서 그림 12와 같이 앞서 설명한 다중화 금속들을 결합하여 만든 트랜지스터가 반도체 CMOS 장치의 대체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의 구조를 토대로 나노와이어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게이트의 제로 결합과 나노스케일링 기술로 발달로 두께를 감소시키고 채널의 도핑 농도를 더욱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나노와이어의 모양을 원통 모양보다 돌기를 다 단면적을 넓히는 등의 적합한 모양으로 바꾸고 게이트의 길이를 증가시켜 차세대 반도체의 성능을 지금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참고